트리플 S는 한국의 최다 인원 다국적 걸그룹입니다. 모든 멤버를 합치면 24명이나 돼요. 2023년 상반기 기준 NCT보다 4명이 더 많습니다. 이들이 모두 함께 활동하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매번 디멘션이라는 유닛을 만들어 활동하는데요. 디멘션은 코스모에서 웨이브의 투표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24명 걸그룹인 것도 부담되는데 디멘션은 뭐고 코스모의 웨이브에 좀 어렵죠? 하지만 이번 영상과 함께 트리플 S에 대해 알게 되면 이들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왜 아티스트 탐구, 이번 편은 팬 참여형 걸그룹 트리플 S입니다. 트리플 S의 소속사는 모드하우스입니다. 이곳의 대표는 국내 A&R 1세대라 불리는 정병기, 영어 이름으로 제이든 정입니다. A&R? 많이는 들어봤는데 알기 어려운 용어죠. A&R은 아티스트 앤 레퍼토리의 약자로 아티스트의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고 커리어를 관리하는 업무예요. 이름 그대로 아티스트의 레퍼토리를 만드는 거죠. 이게 일의 범위가 너무 넓고 회사마다 하는 일이 다르기도 한데요. 보통 K-팝의 A&R은 아티스트의 컨셉트를 정하고 작곡 작사가에게 곡을 의뢰해 수집하고 최종 결과물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트레이닝부터 멤버 구성, 노래와 춤, 패션, 콘셉트까지 소속사에서 광범위한 일을 하는 K-팝 시장에선 A&R의 역할도 클 수밖에 없어요. 정병기는 인터뷰에서 K-팝의 A&R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구에서는 아이의 옷장에서 입을 옷의 순서를 정하는 게 A&R의 역할이라면 한국은 옷장을 사주고 쇼핑을 해서 채워주는 방식이에요. 아티스트의 성공이 소속사 대표의 직관과 감에 의지하다 대중의 문화적 흐름을 읽어야 가능해지는 시기로 변했고 그 역할을 A&R 담당자들이 하는 거죠. 2000년대 초반에도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은 명확하지 않았어요. 정병기는 2007년 JYP에 있으며 박진영과 함께 최초로 사내 A&R 시스템을 구축했대요. 서태지 컴퍼니, JYP, 올림 엔터테인먼트, 소니뮤직 코리아 등에서 일하던 그는 이후 프리랜서 A&R로 헤이즈, 월리언 오브 등의 음반에 참여했습니다. 정병기는 원래 음악 마니아로 PC통신에 글을 기고하며 일을 시작했는데요.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블로그에서 그의 음악에 관한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이가 정병기의 이름을 알게 된 건 이달의 소녀 덕분일 겁니다. 정병기는 프리랜서 A&R로 이달수의 세계관을 만들고 1집 리패키지, 멀티플까지 A&R을 맡았습니다. 이후 견해차로 회사와 계약을 종료하게 됐고요. 이달소는 22개월 동안 매달 한 명의 멤버가 공개되고 공개된 멤버를 바탕으로 3개의 유닛이 발표된 후 이들 12명이 모두 합쳐져 완전체로 데뷔하는 어마어마한 기획의 걸그룹입니다. 완전체 데뷔 전에만 34종의 앨범, 48곡의 음원, 29편의 뮤직비디오를 발표했어요. 이달의 소녀인 만큼 달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팀 이름의 영문 표기도 초성인 이달의 소녀를 배치한 루나를 사용합니다. 달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루나를 빗은 거죠. 멤버들은 각각의 세계관을 갖고 있고 이들이 합쳐지면 이달수의 세계관인 루나버스가 됩니다. 매달 펼쳐지는 루나버스 세계관의 다양한 떡밥과 높은 퀄리티의 음악, 뮤직비디오는 많은 마니아를 모았습니다. 특히 두 번째 미니 앨범 해시태그부터 아이튠즈 앨범 차트 56개국 1위를 할 만큼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었어요. 하지만 소속사의 분쟁으로 멤버 모두 계약을 해지하게 됐습니다. 이달의 소녀 팬 중 상당수는 트리플 S에도 관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속사와 계약을 해지한 멤버 중 5명, 희진, 하슬, 김립, 진솔, 체리가 달의 여신이 아르테미스라는 프로젝트로 모드하우스와 계약하기도 했죠. 덕분에 이달의 소녀 유닛 중 하나였던 오드아이서클의 미니 앨범 버전업이 발매됐고요. 팬들 사이에선 정병기의 계약 종료와 이후 분쟁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이달소 세계관이 다시 시작될 거라는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모드하우스는 탈중앙형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최근 웹3, 블록체인, NFT와 같은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한참 유행했다 최근에는 AI에 밀려 조금 잠잠해진 듯한데요. 모드하우스는 한국의 블록체인 투자업체 해시디의 자회사 언어푼드의 인큐베이팅을 받아 창업된 회사입니다. 정병기는 K-팝 산업에서 팬덤의 기여도가 높은데도 결정권은 회사에 있는 회사적인 시스템을 벗어나고 싶었대요. 그래서 웹3의 특징 중 하나인 탈중앙화 시스템을 가져와 모드하우스를 창립합니다. 모드하우스의 모드 역시 모듈에서 가져온 말이고요. 레고의 블록을 팬에게 제공하고 직접 집을 지을 수 있게 한다는 의미인 거죠. 모드하우스의 철학과 기술이 모여있는 서비스가 바로 코스모입니다. 하이브의 위버스처럼 모드하우스의 코스모 역시 팬과 아티스트가 만나는 커뮤니티 서비스예요. 차이가 있다면 코스모를 통해 트리플 S를 함께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코스모에서는 오브젝트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는 NFT 기반의 포토카드인데요. K타운4U와 GS25에서 실물로 구입해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구입하거나 특정 오브젝트를 가지면 코모를 얻을 수 있습니다. 코모는 그래비티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비티는 투표 이벤트입니다. 코모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투표권이고요. 그래비티 때는 디멘션의 멤버 구성, 타이틀곡 선정, 사진 촬영지 등을 결정합니다. 이를 통해 팬 이름도 웨이브로 결정됐고요. 간단히 정리하면 포토카드를 구입해 투표권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그룹의 성장에 참여하는 시스템입니다. 제작에 참여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음반을 구입해 응모권을 얻어 팬미팅에 참여하는 기존의 K-POP 시스템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투표로 정규 멤버를 정하는 건 일본의 AKB48이나 프로듀스 101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이 시스템의 긍정적인 부분은 회사의 투자와 상관없이 판매된 오브젝트의 수익 일부를 멤버에게 정산해준다는 점입니다. K-POP 그룹은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전에는 정산을 받기 힘들잖아요. 이 시스템을 이용해 트리플 S 멤버는 데뷔 1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벌써 정산받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아티스트에게 더 몰입할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덕질하며 돈을 쓰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돈도 쓰며 아티스트가 만들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참여하는 느낌으로 덕질이 가능하겠죠. 널 향한 내 feeling 너의 눈을 보던 순간 쏟아지던 별빛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트리플 S가 얼마나 좋은 콘텐츠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지겠죠. 지금까지 트리플 S가 보여준 디멘션은 총 4팀입니다. 2022년 9월 8명의 멤버가 그래비티를 통해 두 팀으로 나뉘었고요. 이들은 각각 애시드 엔젤 프롬 아시아, 크리스탈 아이즈로 데뷔해 한 장씩 EP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 1월 1일에는 그때까지 모인 멤버 10명을 모아 트리플 S 완전체로 EP를 발표했고요. 2023년 4월 두 번째 그래비티를 통해 16명의 멤버가 8명씩 러블루션과 에볼루션으로 나뉘었습니다. 이 중 러블루션이 얼마 전 8월 EP 무한을 발표했어요. 애시드 엔젤 프롬 아시아와 크리스탈 아이즈는 활동 기간 동안 음반 10만 장을 판매하지 못하면 해체된다는 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음반을 발표하지 못하고요. 러블루션부터는 이 룰이 사라져 팀의 유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트리플 S라는 팀 이름은 소셜, 소녀, 서울의 줄임말입니다. 이름 그대로 서울에 사는 소녀들의 생활을 그리고 있어요. 트리플 S의 데뷔곡 제네레이션의 뮤직비디오를 볼까요? 이들은 미션 스쿨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방과 후에는 펑퍼짐한 옷으로 갈아입고 춤추는 자신들의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SNS에 올려요. 지하철, 엘리베이터, 육교 등 익숙한 배경 속으로 지나가는 이들은 친숙하고 평범한 소녀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서도 검은색 손가락을 통해 불안을 표현하고 있죠. 이 모습은 라이징에서도 이어지는데요. 다 같이 모여 지하 숙소에서 연습하는 트리플 S는 무대에 서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객석에서 관람해요. 초현실적인 순간을 겪은 후 다시 현실로 돌아오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90년대 걸그룹을 오마주한 체리톡에서도 역시 스마트폰을 손에 놓지 않고 이모지를 보내는 소녀를 노래해요. 소녀들의 자본주의, 걸스 캐피탈리즘에서는 매드머니 클럽의 10가지 규칙을 보여주는데요. SNS 피드 속 빛나는 셀럽을 보며 무작정 부러워하기보다 스스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살아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정명기는 이달의 소녀를 담당했을 때 디지패드와 협업해 이달수만의 신비로운 세계를 뮤직비디오로 그려낸 바 있죠. 트리플 S는 언더무드 필름의 오지원 감독과 함께 작업하고 있습니다. 오지원 감독은 단편영화 고열, 데이트 폭력 인식 개선 공익 광고 등 여성주의적 시선의 작품을 만들어 온 감독이고요. 그의 시선은 지금을 살아가는 소녀들의 현실적인 세계를 만드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보입니다. Just 꿈이야 현실에 대해서 당당해졌고 나는 make it true 트리플 S의 음악은 재미있는 요소가 많아요. 우리가 그간 들어왔던 전형적인 걸그룹의 음악과 성격은 비슷하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그보다 진보적입니다. 음악을 담고 있는 사운드 역시 그런데요. 투스텝 게러지, 리퀴드 드럼 앤 베이스, 퓨처 베이스, 뉴잭 스윙 등 마니아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장르를 담고 있습니다. 모듈을 짜듯 음악적 구성도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디멘션은 애시드 엔젤 프롬 아시아와 크리스탈 아이즈가 부른 버전이 각각 존재하고요. 두 유닛의 곡을 합쳐 체리진이라는 이름으로 3곡짜리 매시업 싱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팬이나 DJ가 개인적으로 매시업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소속사에서 직접 매시업 싱글을 내놓는 일은 잘 없는데요. 덕분에 두 팀의 곡을 한국에서 들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트리플 S의 시그니처로 라라라를 빼놓을 수 없겠죠. 라라라는 제너레이션, 라이징, 걸스 캐피탈리즘에서 등장하는데요. 따라 부르기도 쉽고 멜로디도 캐치합니다. 팀이 더 알려지면 곡도 많은 사랑을 받을 것 같아요. 솔직히 트리플 S에 빠지기엔 장벽이 많아요. NCT의 유닛 포맷도 초기 많은 일을 혼란스럽게 했는데요. 트리플 S는 유닛 형태가 그보다 더 유연해 하나의 완성된 팀을 좋아하고 싶은 이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트리플 S를 소개하는 문구는 모든 가능성의 아이돌이에요. 열려있는 가능성과 함께하고 싶다면 좋아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달의 소녀도 꽤 오래 빌드업한 후 반응을 얻었고 NCT도 지금과 같은 인기를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트리플 S도 사람들이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분명 4세대 걸그룹을 대표하는 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나는 아름다워 Inner beauty 내 맘속에 나는 사랑에 빠지는 시간 midnight It's midnight
지금까지 고급 음악 문화 채널 사람들은 왜 하막곡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